자, 얘를 4차 함수를 fx라고 지정하면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얘도 그래프를 이용해 줘야 되니까 도함수를 찾자. 얘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는 거죠. 자, 얘가 된다면 전체를 12x로 묶어주신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12x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다. 그럼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이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고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3점에서 만나. 그러므로 x축을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x축과 만나는 값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0, 하나는 2가 되겠죠. 자, 예를 보면은 얘 값은 음수값, 양수값, 음수값, 양수값이 되네. 그 말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즉,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그럼 당연히 얘 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 값은 x가 0일 때, 얘 값은 x가 2일 때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음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x절편이 몇 개여야 된다? 4개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 x축을 그을 건데 그래프와 4점이 되게 4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어느 경우야? 다음 경우지. 그래야지만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4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극대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봐도 극대값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극대값. 그 다음에 극소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고? 음수가 돼야 돼. 둘 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x축과 4점에서 만나겠지.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 값을 계산하면 얘가 극소인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5 마이너스 k인데 얘는 뭐 돼야 돼? 음수가 돼. 즉 10-k가 음수니까 k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극소값 f2 값 먼저 계산하자. f2 값은 2 넣어주면 16에 3 곱하니까 48.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8. 8에다 4 곱하면 32. 마이너스 48. 플러스 15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 잘못 보여주네. k는 10보다 커야 되지. 이겠고. 얘는 k는 1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얘는 k는 맞지? 이 넣어서 계산한 거 맞지? k는 마이너스 17보다 k는 커야 되는 거. 왜 얘는?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값 찾으면 돼? F0 값. F0 값은 빵빵빵 얼마가 돼요? 15 마이너스 k인데 얘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즉 K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15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러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의 값은 뭐보다는 크고 1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1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프를 활용해서 뭐를 찾을 수 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몇 차가 나오더라도 실근이 몇 개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128번 어차피 125번과 똑같은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8번 할까? 다음으로 넘어가자. 129 129번 풀어야 되겠지? 자, 129번 문제 보면은 자, 방정식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는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란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을 fx라고 한다면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a는 0꼴이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근데 얘 똑같은 문제잖아. 앞에 거하고 다 똑같은 유형이지.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은 뭐야? x축과 세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이래. 그럼 실근이 몇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한 개잖아. 그럼 x축과 몇 점? 점에서 만나야 돼. 크기는 똑같겠지? 뭐 그래도 한 번 더 해주면 자, 얘가 fx라고 했을 때 f'x를 그려주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6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이 돼.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x축과 몇 점?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은 x가 0일 때 또 다른 한 점은 x가 1일 때. 그럼 얘는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얘랑 그려졌을 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x축과 세점 뭐야? 요 경우잖아. 이게 1번의 풀이가 된다. 즉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잖아. 그럼 얘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와 x가 1일 때니까 f0값 곱하기 f1값이 뭐면 돼? 음수면 돼. 그러면 f0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f1값은 2 빼기 3 플러스 a 얘가 0이다. 즉 a의 a-1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고 그 다음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느 경우예요? 요 경우와 요 경우죠. 그치? 두 번째 문제는 f0 값이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f1 값이 또는 f의 1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되려면 f0은 a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1 넣어주면 얼마니? A-1이지.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1보다 커야 돼서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라는 나오지. 똑같은 문제를 왜 유형만 틀리해서 나오는지. 자, 그 다음 145페이지 보자. 131번 풀래, 132번 풀래? 뭐 풀어드릴까요? 몇 번? 2번? 여기가 확통이나 기하를 하는 애들은 지금 수트 잘 배워놔야 돼. 수트 좀 한 번 더 봐. 10월 달에. 6월 달에 그랬구나. 6월 달에 수트 시험 한 번 더 봐. 그때 수트를 1학기 때 예습한 애들하고 선행한 애들하고 안 한 애들하고 같이 좀 봐도 반 레벨링해. 억울하다고 하지마, 불리하다고 하지마,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2학년 때 확통이나 기하를 선택을 안 해. 그럼 수트를 배울 거란 말이야. 그 애들하고 확통이나 기하한 애도 2학기 때 수트를 한단 말이야. 같은 말이면 수업할 수는 없겠잖아. 수업을 하려면 수준별로 나눠야 돼. 수트 공부하셔야 돼. 물론 회차도 쉽게 되겠지만. 자, 132번 보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그 말은 fx가 뭐보다 gx보다 크다라는 거지. 똑같은 값을 넣었어. 그 말은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k의 값이 뭐보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보다 크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항시켜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5니까 3분의 16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된대. 항상. 그럼 선생님이 주어진 식을 무엇이다라고 해볼 거야? hx라고 해볼 거야. 그러면 h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뭐보다 0이라는 건 x축이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그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프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얘 그래프 필요하니까 도함수 찾아보자. h'x라는 식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돼. 자, 전체 4x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되고 4x의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야. 최고차항 양수고 3차니까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요? 3점에서 만나. 그러고 봤더니 만나는 점이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3일 때.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음수값, 양수값, 음수값, 양수값.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려는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자, 그러면 당연히 얘의 값이 x는 0일 때, 얘의 값이 x는 1일 때, 얘의 값이 x는 3일 때지. 근데 모든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x축을 어디에다 그려야 돼? 그래프 아래에다 그렸어야 되지. 그럼 우리 뭐만 확인하면 돼요? 무엇만 확인하면 돼? 극소값만 확인하면 되지. 다음 그래프가 되려면 극소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다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극소가 확인해야 되니까 h의 0값 주어진 hx에다가 0 넣어주면 k 나와. k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h의 3값 3 넣어주면 80이래. 3 넣어주면 하나 약분되고 9 16 곱하기 9 6, 9, 54 143가? 54와 9를 더해야 돼. 144 맞지? 144 플러스 6 곱하기 80이 얼마니? 6 곱하기 9 6, 9, 54 플러스 K가 뭐여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135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돼서 K는 9보다 커야 된다. 두 개를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값은 뭐보다? 9보다 커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146페이지를 보자. (133번) 볼까? 134번. 지워도 될까요? 오늘 3교시에는 적분 들어가야 돼. (134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두 함수의 fx는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k, gx는 5x제곱 더하기 2에 대해서 0과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일 때 부등식이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럼 우리는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fx 마이너스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gx를 뭐라고 하자? hx라고 해보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hx는 fx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k에서 빼준다. gx를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1을 정리해주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항상 뭐보다? 0보다 크다. 항상이 아니라 어디에서? 다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 그러면 hx 세제곱인데 얘가 나와. 그럼 hx의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찾아주면 얘는 15x의 제곱 마이너스 30x 즉 15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뭐가 되냐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의 값은 x가 0일 때 또 하나의 값은 x가 2일 때. 그러고 봤더니 얘는 플러스 값, 음수 값, 플러스 값. 뭐 하게 된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그리려는 h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거야. 근데 얘가 극대는 x가 0일 때, 극소는 x가 2일 때야. 근데 문제에서 어디에서 어디만 확인하세요? 0부터 3까지만 확인하세요. 그럼 0이라는 값은 얘네. 그쵸? 3이라는 값은 2보다 또 오른쪽에 있겠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려진다는 거야. 이 파란색의 그래프가 뭐 하면 된대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대요.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값이 있는 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요 파란색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파란색보다만 x축이 어디에 있으면 돼? 아래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x축이 요렇게 있어도 되지만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자, 얘는 극소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얘는 극소값이 0 되는 경우. 그럼 둘 다 되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다?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걸 만족하면 된다. 자, 극소값이라는 건 x에다 뭐 넣었을 때다? 2 넣었을 때니까 h의 이 값이 2 넣어주면 5, 8, 40 마이너스 40 고계산하고 있네. 2 넣어주면 5, 8, 40 마이너스 60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즉 마이너스 22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k 값은 뭐보다? 22보다 크거나 같다는 답이 나오지. 그러므로 k의 최소값은 얼마? 22가 된다. 우리 윤지는 선생님한테 인사하느라고 인사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 속도와 가속도가 있다. 지워도 되겠지. 자, 여기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 등속도와 등가속도가 나와요. 어렵게 내려면 등속도, 등가속도의 개념이 들어가. 자,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등속도, 등가속도 개념 배웠니? 배웠지? 안 배웠으면 우리 못 푸는 거야. 이해요? 오늘따라 안 도와주네. 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빈 공간을 찾아라. 아이, 빈 공간이 많은데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없는 거와 똑같이 보이지? 화면이. 블랭크가 안 돼. 자, 여러분들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는 위치에 따른 식을 세울 거야. 뭐냐면은 위치에 따른 너희들한테 위치, 즉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즉 y는 ft라는 식이 주어졌어. 시간이 흐르면 따라서 위치도 바뀌겠죠. 그치? 내가 0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한 거야. 출발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나와 있다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지? 여기에서 y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야. 내가 얼마나 시간 동안 움직였을 때 내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야. 자, 얘를 가지고 우리는 속도를 볼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를 생각해야 돼.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야? 뭐라고 다시? 그치. 방향이 들어가면 속도. 방향이 없으면 속력이지. 즉
내가 앞으로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뒤로 가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 한다면 얘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속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속력은 얼마의 크기로 움직이고 있냐만 확인하는 거야. 속도와 속력은 차이가 있어. 속도의 절대값이 무엇이다? 속력이 되는 거야.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야. 자, 이 속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다음과 같이 바뀐대. 가로가 의미하는 건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세로가 의미하는 건 위치를 의미한다라고 할게. 즉 시간이고 위치다. 이게 y는 fx라는 식이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다음과 같이 바뀌는데 내가 일정 범위 즉 A라는 시간부터 B라는 시간까지 움직인 속도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 속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평균 속도야. 즉 A부터 B까지의 평균 속도라는 건 B-A분의 FB-FA가 된다. 뭐예요?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럼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우리 극한 계산했을 때, 미분계수 봤을 때. 그러면 얘에다가 극한을 취할 거다. 즉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가 되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F'A라고 하지. 그럼 얘가 뭐야? 순간 속도잖아. 그렇지? 어느 값에서의 순간 속도가 나오게 된다. 즉 위치의 평균을 구한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속도라고 한다. 알겠니? 평균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우리가 말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순간속도, 어느 점에서의 순간속도를 우리는 무엇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 미분계수와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다. 즉 위치 관한식을 미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속도에 관한식이 된다는 거야. 네? 알겠니? 즉 도함수가 속도 관한 함수식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 위치를 뭐하면 위치의 도함수가 속도 구하는 식이 되는 거고 속도 구해져 있는 식의 도함수가 무엇이 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외워줘야 돼. 이것만 하면 돼. 즉 그럼 y는 fx에 미분했으니까 y는 f't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f2't가 되는 거야. 미분했는데 또 한 번 미분하는 거야. 알겠지? 이것이 우리가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구하는 관계다. 알겠지? 이게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있다? 길이와 넓이와 부피가 있어. 시간에 따른 길이가 있다면, 길이식이 있다면 즉 y는 ft라는 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y의 길이가 어떤 도형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길이가 나오면 그 길이를 미분하면 길이에 관한 식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 y는 f'. 넓이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얘를 또 미분하면 무엇이 나오는 거고 부피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길이의 변화.
넓이의 변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변화량을 구한다. 위치의 변화, 속도의 변화, 가속도의 변화. 변화량을 구하라면 뭐 하면 돼? 그냥 미분해 주시면 돼. 여기에서 어려운 건 예구하고 예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왜 그냥 미분 공식 이용해서 미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어려운 거야? 요거 찾는 게 어려운 거지.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활용 문제 나오면 막 말로 써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을 썼어? 식을 세웠지. 식을 세운 다음에 풀이를 했잖아. 그 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치? 쉬었다 하자. 너희들 때문이야. 이걸 다른 반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우선 다른 반 애들은 더함수 활용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 적분을 할 거예요. 부정적분 파트를 할 거다. 우리 여러분들 미분 공식 기억나니? x의 n제곱 미분하면 뭐 됐지? x의 n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어떤 식이 나온다?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나왔지. 그치?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떤 식을 x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x의 n제곱이 나왔대. 이 식을 우리는 찾고 싶은 거야. 뭐를 미분하면 제가 나올까? 지금 너희들이 할 건 적분 공식을 하는 거야. 알겠지? 어떤 식을 미분했더니 x의 n제곱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a 곱하기 x의 몇 제곱? n제곱이 됐다는 건 지수는 하나 더 컸다라는 거지. 이건 알 수 있잖아. 이건 이해돼? 얘를 그냥 미분을 해줘봐. 얘 미분해주면 a는 원래 그대로 있고 얘를 미분해줘서 곱하기 n 플러스 1 x의 n제곱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게 무슨 값이 됐다? x의 n제곱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a의 n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n 플러스 1분의 1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지. a가 n 플러스 1분의 1이면 그걸 미분하면 x n제곱이 된다는 거. 무엇이다? a의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을 뭐 하면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 된다? x의 n제곱 된다. 이거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저걸 외우셔야 돼. 알겠니?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배워 나갈 거야. 얘가 적분 공식이다.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부정적분이라는 걸 할 거예요. 부정적분이라는 걸 할 건데 부정적분이라는 건 지금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 원래 여러분들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극한을 이용해서 즉 여러분들 이 적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게 나왔느냐를 보이는 게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생략이 됐어. 그게 여러분들 미적분을 옮겨줬단 말이야. 그걸 없이 여러분한테 적분을 설명을 해야 돼. 적분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만 얘기를 할 거야. 자, 부정적분이라는 건 어떤 식을 미분해서 다음 식이 나와 있는 그 원래 식을 찾는 거야. 자, 우리는 무엇이냐면 fx라는 식을
x에 관해서 미분해줬더니 무엇이 나왔다? 스몰 fx가 나온다라고 해보자. 대문자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 알겠니? 이건 받아들일 수 있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표현으로 한다면 대문자 f'x가 무엇이 된다? 스몰 fx가 된다. 그럼 얘가 도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치? 주어진 함수의 미분함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라지 fx를 스몰 fx의 원시함수라고도 얘기하고 피적분함수라고도 얘기해.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 미분되기 전 함수. 지금 우리한테는 얘를 주어지고 요거를 찾아가는 것을 연습을 할 거야. 그 부분 때문에 얘가 주인공이라면 얘는 얘에 따른 함수잖아. 즉 도함수가 주인공이 되고 그거에 따른 얘. 지금까지는 얘가 주어지고 얘 찾는 연습했잖아. 무슨 얘를 활용하는 연습을 했고. 근데 반대되는 걸 할 거라. 이해됐어? 우리가 하는 적분이라는 건 미분된 식을 가지고 원래 함수를 유추해가는 게 적분이야. 알겠니? 어이? 이렇게 오늘따라 반응이 썰렁. 자, 우리는 라지 fx를 원시 함수, 무슨 함수라고 한다? 피적분 함수라고도 얘기한다. 라지 fx를 스몰 fx의 원시 함수라고 하고 fx를 무엇이다라고 한다? 피적분 함수, 적분된, 미분된 함수라고도 표현을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면 fx를 찾고 싶은 거야. 무엇을 가지고? 미분된 함수를 가지고. 그러면 미분된 함수 fx를 어떤 거를 쓰면은 더하기라는 거, 빼기라는 거, 곱하기라는 거, 나누기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는 그것들 연산을 했잖아. 그럼 얘에다가 어떤 연산 기호를 하면 얘로 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쓰기로 했다? 다음과 같은 기호를 쓰기로 했다. 미분된 식에 다음 기호를 쓰면 뭐를 찾아라? 미분되기 전식을 찾으라는 의미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인테그랄이라고 읽는다. 인테그랄이라고 읽어. 그럼 얘가 적분을 한 거야. 즉 우리도 x에 관해서 미분했는지 t에 관해서 미분했는지 어떤 문자에 관해서 미분했는지를 나타내 줬었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적분을 할 거야. 즉 fx를 적분을 취할 건데 어떤 문자에 관해서 적분하라는 걸 써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준다? 뒤에 dx를 써준다. 즉 이 dx는 x에 관해서 fx를 뭐 해라? 적분하라는 뜻이야. 적분은 무엇이야? 원래 함수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3x 미분하면 뭐 되죠? 3이 되지. 그렇잖아. 3x를 미분하면 3이니까 3이라는 걸 가지고 3x를 유추해 나갈 수가 있어. 하지만 5를 미분하면 뭐 되니? 상수 미분하면 없어지지. 0 되지. 100을 미분하면 없어져.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그 전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상수를 미분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를 미분해서 0 됐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즉 미분된 함수식을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을 때 도저히 못 찾는 값이 있어. 무슨 값? 원래 함수의 상수값은 못 찾아. 그래서 얘를 적분했어도 무슨 값? 못 찾는 상수값을 반드시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적분해서 찾아주는 상수, 즉 찾지 못하는 상수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적분 상수라고 얘기를 한다. 반드시 여러분들 미분해서 0대, 상수는 미분해서 0되기 때문에 원래 값을 찾기가 힘드니까 무엇을 붙여줘? 적분상수를 붙여준다는 걸 기억해라. 알겠니? 반드시 적분을 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적분상수가 붙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얘가 된다. 스몰 fx가 x의 n제곱이라면 인테그랄 fx dx를 가지고 우리는 원래 함수 fx를 찾고 싶은데 얘는 인테그랄 x의 n제곱 dx가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지 어떤 걸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미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된다. 얘를 미분하면 x의 n제곱 되는 거지. 그러면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뭐 된다? n 플러스 1분의 1 x의 n제곱이 된다. 뜻일까? 아니라고 했지. 반드시 선생님이 얘기했다. 적분상수 c를 붙인다. 무조건 적분하면 뭐 붙여?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돼.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적분의 연산법이다. 외우셔야 되는 거. 물론 구분구조법을 해서 적분은 극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구분구조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이 연산법만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고서 이제 미적분 하는 애들한테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는 것만 배운다. 여기에서는 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적분이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우리가 x의 n제곱 미분하면 x의 n 곱하기 x n-1제곱 되는 것처럼 얘는 외워주셔야 돼. 상함수 적분법. 알겠니?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한 가지가 나와. 자, 무엇이냐면은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대문자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걸 스몰 f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인테그랄 스몰 fx dx 이거에 무엇을 해보자? x에 관해서 미분을 해보자. 그럼 얘 뭐 나올까? 얘 뭐 나올까? fx를 적분한 다음에 그 적분한 식을 다시 미분하래. 그럼 뭐 돼? 그냥 원래대로 수학하겠지. fx가 나와. 그렇잖아. 어떤 식이 있는데 이걸 적분하래. 근데 그걸 다시 미분하래. 그럼 원래가 되겠지. 맞지? 근데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래. 그 미분한 거를 적분하래. 그럼 얘는 뭐 될까?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겠지. 그걸 적분하면 다시 뭐 돼? 라지 fx가 되겠지.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분을 하면 무조건 뭐가 붙어야 된다?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된다. 왜? 얘를 미분하면 얘가 갖고 있던 상수항은 어떻게 돼? 없어져. 그렇잖아. 예를 들어줄게. x의 n제곱, 세제곱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어. 얘를 뭐? x에 관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 돼요? 3x 제곱 되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다? 인테그랄 3x 제곱 dx를 할 거야. 그럼 당연히 더하기 2란 걸 나눠지니까 1 곱하기 x의 3제곱만 나와. 뒤에 뭐가 있던 걸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다 무엇을?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된다. 그럼 우리 나중에 적분상수 c가 얼마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냥 적분만 하면은 상수 c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상수 c를 찾기 위해서 뭐해? 또 다른 힌트를 주어지게 돼.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상수 C를 만들면 안 돼. 넣으면 안 돼. 반드시 어떤 값에 의해서 주어진 문제 풀이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맨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무엇을 붙여라? 적분상수 C를 붙여라. 알겠니? 적분이 맨 마지막이면 무조건 뭐 붙여야 돼? 적분상수 C 붙여야 돼. 이게 많이 틀리는 거야. 자, 이것을 여러분들 161페이지에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라고 써있지. 그것을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 이게 끝이야. 부정적분. 별로 없지. 옛날에는 이 앞에 구분구조법이라고 있어갖고 애들이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구분구조법이 없어져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연산한다만 배운다. 좋아졌지. 적분이 어떻게 해서 왜 얘가 되는지 안 해도 되니까. 자, 예를 보자. 다음 보기 중 여러분들 몇 페이지? 162페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보면 다음 보기 중 함수 5x의 4제곱에 부정적분인 것만을 구해라. 자, 얘를 뭐 하라는 얘기야? 적분하라는 거지. 즉, 어떤 것을 미분하면 제가 되냐라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자, 얘 미분하면 뭐 되는 거야? 5x의 4제곱 되죠. 얘 미분하면 뭐 돼? 마이너스 5x의 4제곱 되고 얘 미분하면 5x의 4제곱 얘 미분하면 5x의 4제곱 플러스 1인 거지. 그러므로 5x 4제곱이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 기억과 디귿밖에 없다. 간단하지? 그치?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자, 너희들이 해봐야 되는데. 우선 146번 아까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보면 왜 이렇게 발음이 좋을까? 자, 149번 문제 보면은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의 2분의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 dx가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일 때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f1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자, 그냥 우리는 모르면 그냥 얘를 hx라고 해봐. 그럼 hx 찾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무엇을 해준다? x에 관해서 적분을 해준다. 미분을 해준 거지. 적분된 거 미분하면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 hx는 얘 미분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근데 hx가 뭐였어? 2분의 1 x 마이너스 1 fx라고 했지.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래. 근데 우리 무슨 값 찾으래요? f1 값 찾으래요. x에다가 1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f의 1값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2분의 1의 f1값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므로 f1값은 뭐 된다? 5 된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별로 어렵지가 않지. 다음 페이지를 보자. 몇 번 풀까? 150번과 152번 풀까? 150번 먼저 보자.
어. 왜 이렇게 배고프지? 사람이 배고프면 예민해진다라는 게 왜 그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아, 9시에 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자, 보자. 내가 오늘 좀 예민해도 이해해줘. 밥을 먹어서 저 인간이 저렇다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 fx는 ex의 대접 더하기 ex에 대해서 라지 fx가 다음과 같을 때 라지 fx의 무엇을 구하란다?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란다. 선생님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뭐 된다고 했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했지. 즉 얘는 무엇이 된다? x의 fx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의 fx가 2x의 세제곱 더하기 2x니까 얘는 2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fx의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래. 그럼 2와 뭐 찾으면 돼? 2니까 합은 얼마다? 4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 152번. 152번 문제를 봐주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일 때 f 마이너스 2값을 구하라. 얘는 뭐 했어?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지. 그럼 뭐가 붙는다고 했다? 적분이 나중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분상수 c가 붙는 거야. 즉 fx는 무엇이 된다? x의 제곱 플러스 6x의 적분상수 c가 붙어요. 근데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래. 아래로 블록인 거잖아. 그럼 뭐 얘를 선생님 저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c로 갔어요 라고 해도 상관없고 f 프라임 x는 무엇이 되는 거고 2x 플러스 6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다 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최소값이니까 얘가 더 편하죠. 즉 마이너스 9 플러스 c가 얼마다? 마사. 그런 거 c는 5가 됐네. 그럼 우리가 찾는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f 마이너스 2 값이니까 1 빼기 4 돼서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모든 문제가 미분이 편한 건 아니라는 거야. 알지? 꼭지점 구하는 게 항상 미분이 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미분이 편한 건 아니야. 알겠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 했지? 165 빼기 153 풀까? 154 풀까? 얘들아 좀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힘든데? 고마워. 너희들의 대답 한마디에 나는 힘을 내. 이런 말을 아무 반응이 없네. 윤재야, 3월 달부터 공부할 거지? 할 거야? 심각해요, 점점. 어. 심각해. 심각해. 널 맡을 담임 선생님이 불쌍하다는 느낌이야. 내일 반배정 발표하는데 담임은 안 알려줘. 네? 왜요? 어? 왜요? 담임 알려주면 담임 바꿔달라고 해 내가 할 거니까. 원하는 담임 선생님한테 바꿔달라고 할 거다. 아니야? 맞지? 아, 이거 하나 알려줄 수 있어. 윤지 담임은 알려줄 수 있어.
궁금해? 음. 500원. 웃으라고 좀 개그를 치면 몰랐어요. 500원만이라는 개그 몰라? 당연하다. 개콘에 나오는 개콘 맞나? 우차상가. 거기서 500원만 그 누구 그집 해갖고 나온 거죠. 아니야?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 아니 요즘 개콘 없어지지 않았냐? 망했어요. 아, 그래 그것까지는 들은 것 같아. 일차함수. 미안해 다음부터는 좀 요즘은 그럼 뭐를 봐야 돼? 개그를 배우려면? 유튜브. 어? 유튜브. 유튜브 찾아보기 너무 힘들고. 없어? 커뮤니티. 뭐라고? 커뮤니티. 유튜브 찾기 싫은데 커뮤니티로. 그것도 유튜브야? 네. 코미디 빅리그 아직도 하지 않나? 안 해요? 하니? 몰라 난 맨날 보는 게 다 재방송만 봐가지고 라이브로 보는 거는 스포츠와 뉴스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재방송이야. 아 요즘에 라이브로 보는 거 하나 있어. 일타 스캔들. 그건 보고 있어. 나도 발차기 이거 할까? 그럼 애들이 좋아하잖아. 싫어 나는 맷돌춤이 있다고. 자 153번 두 일차함수의 fx와 gx가 dx분의 d fx 플러스 gx에 미분을 해준 게 2가 되고 dx분의 fx gx가 2x-4를 만족시키고 f형은 1이고 g형은 -5다. f4-g3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 일차함수라고 했다. 일차함수를 합해서 미분을 했더니 무엇이 됐대? 2가 됐대. 그 다음에 곱의 미분은 2x-4를 만족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계산할까? 미분으로 풀까? 적분으로 풀까? 일차함수. 어차피 f값, fx, gx 다 찾아야 되네. 자, 얘를 적분해주면 fx 더하기 gx는 무엇이 된다? 2x 플러스 c 되겠지. 그쵸?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fx, gx 얘를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 얘는 무엇이 된다? 2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c1 플러스 c2가 된다. 적분해주면 무조건 뭐가 붙어야 된다고 했어? 적분상수가 붙어야 된다고 했지. 자, F0과 G0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위에 식에다 0 넣어주면 즉 F0 더하기 G0은 0 넣어주면 C1이 되고 C1 값은 F0은 1이고 G0은 -5라고 했으니까 얼마? -4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밑에 식에다 0 넣어주면 F0 곱하기 G0은 0 넣어주면 C2가 되는데 F0 값은 1 곱하기 G0 값은 -5니까 -5다. 즉 fx 플러스 gx는 뭐 된다는 거고 2x-4 된다는 거고 fx 곱하기 gx는 뭐 된다? x의 제곱 -4x -5가 된다. 근데 밑에 식이 인수분해되네. x-5에 x 플러스 1로. 그럼 이 두 개가 뭐 되는 거야? fx와 gx가 되는 거지. 근데 F0은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뭐 되는 거고 x 플러스 1 되는 거고 gx는 뭐 된다? x-5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해됐어? 자 그러므로 f4가 g3가 마이너스이니까 두 개 빼주면 얼마? 7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연산할 수도 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자. 부정적분의 계산이다.
리모컨이 안 되는 거 불편한데? 페이지 찾아가야 돼서. 지워도 될까? 이제 끝나가. 다음 시간에 정적분하면 실질적으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이기 때문에. 정적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구분구적법 이용한 풀이 아니다. 개념을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적분 할 때는. 자, 여러분들 부정적분의 계산 보자. 여러분들 166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1번은 우리 벌써 했지. 그렇지. 1번은 벌써 했어요. 되게 웃기지.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앞에 문제 풀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앞에는 또 풀으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그거는 뭐 미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유추하라는 거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적분 공식 외워서 하는 게 더 편하겠지. 어차피 써먹는 거니까. 이게 되는 거고 2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fx와 gx에 무엇이 성립할 때 부정적분을 갖고 있을 때야. 갖고 있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거. 즉 계산하고선 k배에서 적분을 하나 적분하고 k배 하나 결과는 똑같고 더한 다음에 적분 하나 적분한 다음에 더하나 뺀 다음에 적분 하나 적분한 다음에 빼나 결과는 어떤 값이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온다. 알겠니?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167에 옆에 있는 보충학습 거기에다 살짝 보자. 우리 미분했을 때 배웠던 공식 3개 기억나? 제일 많이 이용한 게 x의 n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무엇이 된다? n 곱하기 x의 n-1 된다.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였어? 고배미분 배웠지. 즉 fx 곱하기 gx를 x에 관해서 미분해준다. 얘는 뭐라고 했어? 하나씩 미분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다라고 했었지. 이걸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어?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웠지.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 우선 밖에 거 미분하고 밖에 거 미분해주고 안에 거 그대로 냅둔 다음에 곱해준다고 했어. 안에 것을 미분한 거. 그치? 이거 기억나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번에 무엇을 할 거냐면 거기에 보충 자료로 나와 있는 건 합성함수의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엇을 한다? 합성함수의 적분. 자, 그러면 얘는 f의 gx를 뭐 해보자? x에 관해서 적분해보자는 합성함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얘로 하면 안 되지. 너무 빡세지. 인테그랄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x에 관해서 적분해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합성함수 미분했던 거 기억나니? 어떻게 했는지? 즉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 얘 그냥 이거 가리라고 했지. 가리고 미분하라고 했잖아. 얘 가리고 미분하면 n 곱하기 괄호에 n-1제곱 되는 거잖아. 그리고선 그 안에 거는 그냥 냅두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곱해준다. 무엇을? 이 안에 거 미분한 값. 합성함수의 미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럼 적분도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가려. 가리고 적분하는 거지. 얘 가리고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적분 공식에 의해서 n 플러스 1분의 1 가로에 n 플러스 1제곱 되는 거잖아. 그리고 가로 안에 거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왜? 미분할 때도 한번 가로 안에 거 건들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냅두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해준다. 원래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한 값을 곱해줬잖아. 그럼 원래대로 하려면 곱하는 게 아니라 뭐 해준다? 쟤를 미분한 값으로 나눠준다. 이게 합성함수의 적분법이야.
뭐가 똑같아? 합성함수의 미분법 했던 방법과 똑같지. 그렇지. 이것을 여러분들 보충학습에 써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붙는 거고 적분했으니까 적분함수 C만 붙이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이것까지가 합성함수의 적분법인 꼴이다. 자,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168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세요. 우리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175쪽까지만 딱 할 거야. 거기까지만 딱 하고 시간 남으면 앞에 거 익히기 풀이기 할 테니까 왜 이거 풀다가 뒤에 거 못 풀면은 애매하니까 뒤에 거 먼저 풀고서 앞에 거 풀도록 하자. 그래도 되겠지. 조금 이해를 해줘요. 자, 169페이지 보자. 대신 조금 많이 풀어줄게. 자, 158번에 2번 풀까? 어차피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은 거 2번이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자, 2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다음을 뭐 하래요? 적분하래요. 선생님 얘기했지. 더해서 적분하나, 적분한 다음에 더하나, 빼서 적분하나, 적분한 다음에 빼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라고 했어. 그럼 얘 적분한 거, 얘 적분한 거를 빼나. 그냥 얘를 어떻게? 한 번에 인테그랄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의 dx 뺀 다음에 적분하나. 결과는 어떻다? 같게 나온다. 그럼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인테그랄 2개 더하면 2x. 그쵸? 2개 빼주면 10이 되는 거지. 즉 인테그랄 20x dx를 계산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더하면 2x 맞지? 빼면 10 되는 거 같고. 그럼 얘 적분해주면 2를 더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얼마? 그냥 한번 써주면 2분의 20의 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니까 10x 제곱 플러스 c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c는 얼마예요? 몰라. 그렇겠지. 너희들 시험 문제는 이 c 값을 찾을 수 있게 또 다른 힌트를 줘. 저 값이 뭐 넣었을 때 뭐 나온다 아니면 또 뭐 되겠군. 그때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차피 2번, 4번 있으니까 같이 하고 하자. 나와 있으니까 2번, 4번을 풀자. 견과를 먹었다고 그래도 힘이 나네. 자, 예를 보면은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 적분한 다음에 더하나, 더한 다음에 적분하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여러분들 아직 분모에 있는 것에 적분을 안 배웠단 말이야. 그치?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게 미분도 다항함수의 미분밖에 안 배웠어. 우리도 지금 배운 건 다항함수의 적분만 배워. 그 다음에 미적분을 가야지 이제 여러 함수의 미적분법을 배우는 거고. 그러면 분수식이 나오면 수투과정에서 분수는 너희들이 적분을 못해. 적분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분명히 뭔가가 분모를 없애는 방법이야. 얘를 하나로 합했더니 x-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x분의 1 dx인데 얘는 인테그랄 분모를 x-1로 통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dx가 되고 얘는 약분해주면 뭐만 남는다? x 플러스 1 dx만 남는 거지. 이거 인수분해서 약분하는 거 생략해도 되겠지. 선생님, x가 1이 아니다라는 얘기 없는데요. x가 1이 아니면 벌써 얘가 0이기 때문에 연산이 안 되지. 얘를 계산하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럼 문제에 1이 아니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1이 아니다라는 건 기본 전제를 깔고 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얘는 적분해주면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x 반드시 적분상수 붙여야 돼. 은근히 많이 안 붙여서 틀려와. 여기까지만 딱 답 써서 틀려온다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보자. 얘도 떨어져 있는 거 하나로 바꾸면 한 번에 통분해줘도 되겠죠? x-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2x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되니까 자,
얘는 인테그랄 x-1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dx가 된다. 그럼 인수분해해서 약분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dx가 돼서 적분해주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적분이 안 되면 정적분 계산 안 되니까 반드시 이번 시간 끝나면은 집에서 적분 연습해 주셔야 돼. 뭐? 그냥 적분하는 거. 그것만 연습해 주면 돼. x의 n제곱이 적분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된다. 그것만 우선 여러분들이 익혀오면 정적분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정적분은 미리 얘기해 주면 그냥 함수값 계산이야. 이게 되면 여기에다가 x값 넣어서 값 계산하는 게 정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선 얘가 적분이 안 되면 함수값 계산도 안 되겠지. 그래서 적분하는 것만 조금만 익혀오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60번 풀까? 61번 풀까? 고마워. 대답해줘서 1번을 보자. 61번 문제 봅시다. 처음에 수투 문제 할 때는 윤지가 대답 잘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윤지가 대답을 안 하기 시작했어. 그치 윤지야? 수투의 재미가 잃어져서 그런 거지. 모르겠다. 수업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든다고 다 대답도 안 하기 시작한 거지. 분명히 얘기하지만 수원보다는 수투가 좀 더 쉬울 거야. 왜냐면 수투는 그 다음 단계에 미적분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수원은 그게 끝이야. 그 다음이 없으니까 최대한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수투는 수투의 한 단계 업인 미적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투가 오히려 처음 배울 때는 쉬워. 그러니까 처음만 잘 따라가면은 수투는 점수 내기가 편하다고. 왜 수투의 심한 문제는 다 미적분 문제니까. 그러니까는 수투는 수원은 포기를 하면은 솔직히 포기할 만해. 삼각함수하고 뭐 수열 파트에서. 근데 수원은 포기할 만하지만 수투는 수원 포기했다고 해도 수투는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대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수투는 포기하면 안 돼. 알겠지? 수투는 충분히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잡혀. 더군다나 올해 2학년 때 확통이나 기하를 자기는 선택을 안 했다. 그 애들은 100% 수투 잡을 수 있어. 수원은 살짝 힘들 수는 있겠지만 수투는 아직 안 늦었다고. 수원은 살짝 늦은 감이 있어. 왜 어떤 애들은 벌써 수원을 다 해서 자기 걸로 다 소화한 애가 있는 반면 너희들은 소화를 다 못했다면은 걔네들을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지만 확통 기하를 안 한 애들은 1학기 때 수투를 복습시킬 거란 말이야. 다시 시킬 거란 말이야. 그때 잡으면 잡을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근데 자기가 2학기 때 확통이나 기하를 해. 1학기 때. 2학년 때 확통이나 기하를 해. 그러면은 조금은 공부해줘야지. 방학 때 미치도록 시킬 거니까. 그치? 근데 자기가 기하다. 난 기하 혼자 했는데 A, B 나온다. 그럼 기하 수업 안 들어도 돼. 수투반으로 옮겨도 돼. 그 대신 뭐는 하고 처음 중간고사는 봐. 시험도 보기 전에 이거 할만하다고 했다 시험 망쳐오면 내신 버려야 돼. 그러니까 기하는 무조건 처음 중간고사나 1학기 과정 끝난 다음에 수투로 넘어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 저는 A 안 맞아도 돼, B 맞아도 돼요. 그럼 웬만큼 하면 B는 나와. 포기만 안 하면. 근데 그것도 혼자 공부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확통은 상대평가야. 확통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확통이 1년 컬이어서 할만해. 한 번에 배워도 단원이 니네들 이 책을 1년 동안 배운다고 생각해봐. 널널하겠지. 한 번에 처음 배워도 여러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갈 수 있잖아. 확통은 총 단원이 3단원밖에 안 돼. 이거를 1년 동안 보는 거야. 그럼 한 학기에 한 단원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 번 하면서 어려운 문제까지 짚고 넘어가도 널널한 거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언해야 돼? 한 학기에 끝내야 돼. 1년이 아니라. 그래서 빡센 거야. 얘를 1년 동안 배우면 충분히 할만해. 수원도 1년 동안 배우면 할만해.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야? 3월 달에 입학해서 3월, 4월, 5월, 6월, 7월 달에 기말고사 보면서 끝나잖아. 이 4달 동안 이거를 끝내야 수원을 끝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빡센 거야.
수원이 빡센 이유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해야 되고 어려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걸 1년 동안 배우라고 하면 너희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어. 수상화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수투는 그 짧은 기간에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하면 돼. 알겠지? 자, 나 몇 번 풀기로 했지? 161번 풀기로 했나? 너. 자, 161번 보면 윤지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대답 안 해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옆길로 잔뜩 했잖아. 자, 얘 보면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f1이 이고 fk가 3분의 16을 만족시킬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란다. 얘를 봤더니 적분한 거를 더하라고 했네. 그럼 우리는 얘를 뭐 한다? 한 번에 적분해 볼 수 있다. 2분의 x세제곱 더하기 8 dx가 된다. 그러고 봤더니 인수분해 되네. 약분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만 남네. 그쵸? 인수분해 안 해줘도 되겠지. 자, 얘가 fx인데 얘 적분해주면 뭐 돼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반드시 적분상수 C 붙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번에 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연습해 달라고. 정적분 하기 전에. 이것만 나오게끔. 그럼 이제 주어진 건 뭐야? 적분상수 C 찾기 힌트 줬잖아. 학교 시험은 이렇다고. C 찾기 힌트 준다고. 자, F1 값은 1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C가 얼마래? 2래. 그러므로 C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돼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맞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얘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FK는 3분의 1에 K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분의 4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6. 전체 3 곱해주면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해줬으니까 3K의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0이 0 되는 거지. 여기에서 뭐 찾으래요? 실수 K의 값 구하래. 인수분해 안 돼. 내 머리로는. 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0, 20, 빵. 그래서 실수 K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보고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171페이지 162번과 164번 풀자. 갑자기 우리 윤지 눈이 처음처럼해봤어. 포기하지 마. 벌써부터 포기해. 다음 문제 봐주시면은 자 162번 함수의 fx의 도함수가 다음이고 f-1은 1이고 f2는 2랜다. 그럼 도함수 주어졌으니까 얘를 뭐 하면 돼? 적분해주면 뭐가 나온다? fx가 나오겠지? 그럼 적분해줘. fx는 적분 공식에 의해서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겠지. 아까 전에 너희들 해준 거 x의 n제곱 미분하면은 아니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된다를 선생님 바로 증정을 하는 거.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걸 알더라도 하는데 조금은 버벅대잖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연습해 주라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또 얘가 나와있는데 다음 문제 GX가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자 f의 마이너스 1 값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c가 1이란다. 그러므로 c 값은 얼마? 0이다라는 거 찾을 수 있고 그러면 fx는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당연히 f2 값 찾으라니까
4, 4, 16, 2, 8에 16, 마이너스 4, 30이니까 28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솔직히 미분보다 적분이 더 쉬워. 수투에서는. 단순 공식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미적분에서는 적분이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워, 적분이. 지금은 할만할 거야. 자, 164번 보자. 3차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라지 fx가 다음에 성립한다. 이때 fx를 구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정적분이 얘라고 돼 있잖아. 간단하게 반대로 얘기하면 인테그랄 fx dx가 뭐가 된다? 라지 fx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도 얘는 인테그랄 fx가 뭐 된다? fx 된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지. 적분을 하면 무조건 적분상수 c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fx를 알아도 c값 찾을 수 없으니까 풀기 힘들잖아. 무엇을 이용하는 게 편해? 미분 이용하는 게 편한 거지. 즉 주어진 식이 있는데 얘를 전체를 뭐 해보자? x에 관해서 미분해줘 보자. 그러면 fx,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 된다? 스몰 fx 된다라고 앞에서 가르쳐 준 거고. 그럼 얘는 그냥 미분이래. f'x 플러스 고배 미분이니까 fx 마이너스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 되는 거고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플러스 8x가 되겠지. 4 맞지? 심심하다. 4 맞지? 얘가 되겠지. 그러고 봤더니 fx 어떻게 돼? 얘 이항 가면 없어지겠지. 같으니까 없어져. 어휴 엉뚱한 거. 자 그러면 얘 이항 시켜주면 8x의 세제곱 플러스 8x는 f'x x의 f'x f'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쵸? 고마워. 또 나중에 또 왜 안 나오냐고 꾸지랑 될 뻔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x가 뭐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양변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f'x는 x 플러스 1분의 8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러므로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x분의 8x의 x 마이너스 1이다. 전개해주면 8x의 제곱 마이너스 8x. 자, fx 구하라니까 f'x가 얘래. 인테그랄 f'x는 뭐 된다? fx 플러스 c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적분해주면 인테그랄 8x 제곱 마이너스 8x dx 적분해주면 3이니까 3분의 8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얘가 뭐라는 얘기야? fx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주어졌어요? f1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힌트 줬잖아. 그것 때문에 적분상수 찾는 거지. f1 값은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c인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c는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이네. 우리가 찾는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8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65 풀까 66 풀까? 6번이요. 고마워요.
자, 얘를 봐주시면은 자, 그냥 말만 바꿔서 너희들한테 내는 거야. 곡선 y는 fx가 점 0, -1을 지나고 이 곡선 위에 임의의 점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l. 우리 많이 듣던 문장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죠. 도형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얘를 미분 파트에서 뭐라고 한다? 미분 계수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한 식이 주어졌어. 얘가 뭐야? 도함수가 되잖아. 즉 이게 무엇이다? F'X라는 식인 거지. 기울기 구하는 식,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식을 우리는 도함수라고 한다고 했잖아. 즉 얘는 말만 바꿔서 표현한 거지 F'X가 뭐라는 걸 힌트로 준 거야? 얘라는 걸 힌트로 준 거지. 그치? 우리 계속 했던 말이잖아. 자, 얘가 주어져 있고 자, 그러면은 얘에서 원래 함수 찾으려면 뭐 하면 돼? 적분해주면 되잖아. 이게 fx가 되는 거지. 그럼 제 적분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뭐가 붙어야 돼? 적분상수 c 붙어야 되지. 그럼 c값 찾아야 되죠. c값 찾으라고 뭐 힌트 줬어? 0,-1을 지난대. 그러면 F0은 빵빵빵 C, C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다 찾았네.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고. 근데 우리 무슨 값 찾으래요? f의 마이너스 1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7, 9, 10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얘는 뭐야?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뭐만?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만 바꿔서 문제 낸 거지. 똑같은 문제야.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73페이지 뭐 풀까요? 7번? 오, 갑자기 위로 올라갔어. 밑에 것만 하면 재미없어서. 끝나봐. 어이, 이제야 아까 전에 먹을 거. 괜찮은데 이거 사놔야겠는데? 경과리.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에너지가 나온다고? 내 머리 아픈 것도 배고파서 머리가 아픈 거였어. 머리가 안 아파. 견과류 좋네. 견과류 많이 먹어. 두뇌 좋아진대.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뇌는 벌써 다 자라갔지. 뇌 발달 시기는 만 12세 전까지. 괜찮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뇌세포를 다 쓰지도 못해. 다가 뭐야? 10%도 못 쓰지.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래? 아인슈타인 몇 퍼센트? 5% 썼네. 뇌 5%밖에 못 쓰고 뒤져. 그러니까는 어차피 충분한 뇌 용량 갖고 있어. 너희들 머리에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너 머리 나쁘다고 하면 돼. 너 머리 나쁘니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주름이 적어요. 주름 적어도 어차피 우리는 5%밖에 못 써. 많이 써야. 자, 167 보자. fx가 주어져 있다. 얘에 대하여 얘를 계산하래. 이제 하도 심심하니까 별이 별걸 다 하지. 얘가 뭐를 의미하는지 찾으래. 우리 극한 파트에서 했잖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인수분해 되네. x-1에 fx-f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다. 미분계수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 넣어주면 앞에 거는 f'1 되고 뒤에 건 2분의 1. 즉 2분의 1의 f'1 값을 찾으라는 얘기다. 그럼 뭐야? fx 주어졌네. 그럼 뭐 하면 된다? 전체를 x에 관해서 미분해줘라. 그러면 f'x 적분한 거 미분하면은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지. 적분상수 붙는다 안 받는다? 미분했으니까 안 붙는 거지. 적분했을 때만 적분상수가 붙는 거야. 그럼 우리 다 했네? 2분의 1 곱하기 f'1이라는 건 5 더하기 2 빼기 1. 답은 3. 별거 아니지?
대신 잊어버리면 안 되지. 판을 이용한 풀이 나왔을 때 미분계수 이용하는 식 찾는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169 풀까? 170 풀까? 이번엔 대답해볼까? 70번? 고마워. (70번) 보면 도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즉 f'x의 주어졌을 때 함수 fx의 극대값이 20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다. 극대값과 극소값은 어디에서 존재한다라고 했지? 고마워. 무엇이? 얘네들은 도함수가 0되는 값 중에서 존재한다.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거. 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극대극소만 존재할까? 아니라고 했지. 변곡점도 존재한다고 했지.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즉 얘는 f'x는 k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차함수잖아. 위로 볼록이 되는 거지. 위로 볼록인 그래프고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 하나의 값은 x가 마이너스 1 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면 우리는 따져야지. 도함수에서는 뭐 따지는 거야? 양수냐 음수냐 따지는 거지. x축보다 아래네 음수, x축보다 위네 양수, x축보다 아래네 음수. 그 말은 감소, 증가, 감소. 그럼 여기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고? 극소를 갖는 거고. 여기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즉 얘를 통해서 우리는 쟤와 얘가 앞에서 f의 마이너스 2값은 극소값이어서 마이너스 12, f의 2값은 극대값이어서 얼마? 20을 갖는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자, 힌트 얻었다. fx 구하래. 된장고추장 쌈장. 자,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가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야? fx 되는 거야. 즉 인테그랄 k배 x의 제곱 마이너스 4 dx를 계산하는 거지. 자, k는 앞으로 나가도 되기 때문에 얘는 k의 얘를 적분해주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는 거지. 자, 그럼 힌트에 의해서 f의 마이너스 2 값은 k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8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2. 3분의 16 k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2인 거고, 그 다음 f의 2값 k의 3분의 8 마이너스 8 플러스 c가 20인데 마이너스 3분의 16 k 플러스 c는 20이란다. 20과 20을 더해주자. 더해주면 없어지겠지. k 갖고 하는 거니? 아니지. 더해주면 2c가 8 되니까 c는 4 되는 거고, c에다 4 넣어. 3분의 16k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k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럼 우리가 찾는 fx는 k가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2x. c값은 얼마? 더하기 4라고 찾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7172 뭐 풀까요? 172번 풀제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글씨 크기를 줄일까? 어느 순간부터 글씨가 대단 커졌단 말이야. 자, 2번 문제 보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고 f' 1값이 3일 때 f 2 값을 구하라고 돼 있다. 자, 그러면 우선 f' 1값 적분? f' 1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값이. 근데 우리 위의 식에서 x 더하기 y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대. 그럼 주어진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다음의 값이 무엇으로 바뀐다? f1 더하기 fh 플러스 2h 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f1 값. 그럼 뭐가 돼요? f1 값 없어지죠.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2 얘가 된다. 그럼 이거의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얼마 된다? 1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fx 찾는 거야. f'x라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인데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마찬가지로 얘가 무엇으로 바뀐다? fx 플러스 fh 플러스 2xh 거기에 마이너스 fx니까 뭐 돼요? 없어지겠지? 그럼 주어진 식은 무엇이 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2x가 된다. 그러므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x, h분의 fh는 얼마? 1이다. 이렇게 무엇을 찾을 수 있어? f'x를 찾을 수 있지. f'x가 뭐다? 2x 플러스 1이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fx 찾아야 되겠죠. fx는 위에 거 적분해주면 되지. 적분해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분입니다. 자, c값을 찾아야 돼. 힌트 있니? 힌트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에서 찾아야 되겠지.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어봐. 그러면 f의 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 돼. 그럼 f0은 뭐밖에 안 된다? 0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f0은 c니까 c값은 0. 그러므로 fx는 뭐 된다?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된다. 원하는 값은 f의 무슨 값? 마이너스 2값. 4 마이너스 2 얼마? 2라는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